Join us as we explore the incredible scale and precision required for modern shipbuilding. 여러분, 2025년 12월 1일 조선업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조선업 역사상 가장 큰 합병이 이루어졌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 두 조선소가 한 회사가 됐어요. 그런데 인상적인 건 합병 후 목표 주가였습니다. 근거가 된 예상 실적은 2035년 합산 매출 37조 원, 방산 매출만 10조, 지금의 10배입니다. 이 숫자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허풍인지 오늘 그 답을 찾습니다. 이 편을 보고 나면 HD 현대그룹이라는 거대한 조선제국의 설계도가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왜 이 그룹이 세계 1위인지, 합병이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이게 주가에 어떤 의미인지까지. 개별 기업 편으로 다시 돌아온 저는 쿤바야입니다. 그 옆에 코호스트, 저는 지용입니다. HD 현대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HD 현대그룹의 조선 부문이 얼마나 큰지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HD 한국조선해양의 연결 매출이 약 29.9조 원, 영업이익 3.9조 원, 전년 대비 172% 증가했습니다. 3.9조 원이요? 영업이익만 3.9조?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비교하면 삼성중공업이 8,622억, 하나오션이 1.1조, HD 혼자서 나머지 둘을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벌고 있어요. 그리고 2025년 신규 수주 181.6억 달러, 당초 수주 목표 180.5억 달러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5년 연속이에요. 수주 잔고는 3사 합산 약 135조 원, 3.5년치 이상의 일감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핵심이에요. 현재 수주 잔고 135조 원. 이건 향후 3, 4년간의 매출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조선업에서 이보다 확실한 실적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하나의 매출이 29.9조 원입니다. 사실 이 기업의 매출액 하나만으로도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위권 기업의 매출액과 맞먹어요. 조선업이라는 산업이 한국 경제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이 숫자 하나로 바로 파악이 되죠. 말이 나온 김에 HD 한국조선해양도 더 볼게요. HD 한국조선해양 005940. 이 회사도 엄연히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숫자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거대한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면 숫자만 봐서는 투자 판단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국의 설계도를 펼쳐봅니다. 그 시작은 우선 지배구조부터. HD 현대그룹 조선 부문은 3계층으로 이뤄진 구조입니다. 맨 위에 HD 현대, 이건 그룹 전체의 지주회사예요. 조선뿐 아니라 건설기계, 전기, 에너지 등 전 사업을 총괄합니다. 그 아래에 뭐가 있어요? 네,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2층에는 HD 한국조선해양. 이게 조선 부문의 중간 지주사예요.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잠깐, 이게 중요해요. HD 한국조선해양이 중간 지주사라는 건 이 회사가 직접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래 조선소들을 관리하고 전략을 짜는 컨트롤 타워라는 뜻이에요.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네, 지홍님 말씀이 맞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다시 3가지 핵심 기능을 합니다. 첫째, 그룹 전체의 수주 전략 수립하고 실제로 그룹 전체의 신규 선박 수주를 일괄해서 HD 한국조선해양이 다 받아요. 그리고는 어떤 배를 어느 조선소에서 만들지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R&D 투자 총괄, 셋째, 자회사 간 시너지 조율까지 합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사령부고 아래 조선소들이 전투부대인 거네요? 사령부가 작전을 짜서 각 부대의 임무를 배분하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그 밑에 37, 실제로 배를 만드는 조선소들입니다. 현대 계열의 조선소는 합병 전에는 3곳이었어요.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 마지막으로 HD 현대3호. 이 중에 울산의 HD 현대중공업은 대형선과 특수선, 역시 같은 울산의 HD 현대미포는 중형선, 전남 영암의 HD 현대3호는 LNG선과 탱커, 맞죠? 역시 지홍님, 이젠 조선 전문가 다 되셨어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2일 이 구조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네, 합병이죠. HD 현대중공업이 HD 현대미포를 흡수합병했잖아요. 네, 맞아요. 구체적인 합병 조건은 이래요. HD 현대미포 보통주 한 주당 HD 현대중공업 신주 0.4059146주를 배정하는 조건으로 합병이 확정됐습니다. 근데 이 합병 비율이 정당한 거죠? 예전에도 큰 회사들 합병 비율이 문제가 된 적도 있잖아요. 0.4059주면 현대미포 주주가 받은 가치가 적절한 건지 아니면 손해인지를 따져봐야 하잖아요. 근데 합병 결정 당시 미포 주가가 188만 500원이었고 외부 평가 합병 가액은 19만 1118원이었다고 하니 큰 차이는 없었네요. 그럼 다행이네요. 근데 그 당시 합병의 이유랄까? 명분 같은 건 뭐였죠? 그 당시 합병의 이유가 뭔지 회사가 밝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도크 활용 효율화입니다. 아, 일전에 도크는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라고 하셨잖아요. 합병을 통해 미포가 가진 울산의 도크를 현대중공업의 대형선이나 방산함정 블록 생산에 투입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맞는 말 같네요. 정확합니다. 합병 전에는 미포도크는 미포 물량만 건조했어요. 그런데 대형선 위주의 조선 수주가 폭발하면서 현대중공업 쪽은 도크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반면 중형선에 집중하던 미포 쪽은 상대적으로 치열한 수주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그런 상황이면 도크가 많아도 고충이 많겠어요. 네, 근데 합병을 하면 그룹 전체의 도크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도크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게 되는 거죠. 듣고 보니 이건 의미가 있네요. 합병으로 도크 활용 효율화가 되는 건 곧 인도기간 단축이고 인도기간 단축은 매출 인식 속도 향상 및 공기 단축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나잖아요. 결국 이런 효율성 증가가 실적에 직접 반영되는 거잖아요. 오, 잘 이해하셨어요. 바로 이어서 할게요. 두 번째 이유는 기술의 칸막이 제거입니다. 어떤 칸막이요? HD 현대미포는 중형 PC선, MR 탱커, 자동차 운반선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HD 현대중공업은 대형 LNG선, VLCC, 군함정에서 최고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네, 그러셨죠. 근데 합병 전에는 이 전문성이 각각의 회사 안에 갇혀 있었죠. 이걸 칸막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합병 후에는 R&D 조직 등이 통합되면서 중형선에 적용되던 기술을 대형선으로 확장하고 그 반대의 효과고 가능해졌습니다. 중형선과 대형선 간의 벽을 허문 거네요. 같은 건물 안에 있었는데 문이 잠겨 있었던 걸 열어버린 것 같은 효과네요. 이러면 합병 후 일종의 중형선과 대형선 간의 연구 시너지가 발생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용님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어서 할게요. 세 번째 이유는 중복 조직 제거입니다. 두 회사가 각각 가지고 있던 경영 지원, 구매, 영업 조직들을 통합하여 중복을 없애면 연간 수백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쿤바야님, 이건 합병의 가장 고전적인 실어지죠. 경영학 교과서에 나오는 거. 근데 이건 실행이 관건이에요. PMI, 즉 조직 통합이 매끄럽지 않으면 시너지 대신 혼란이 오거든요. 오, 지용님, PMI까지 다 아시고 뇌생녀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방산 분야의 역량을 수직 계열화시키는 겁니다. 방산 역량의 수직 계열화요? 이게 쿤바야님이 서두에서 말한 2035년 방산 10조의 비밀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역시 지용님은 눈치가 빨라요. 자, 들어보세요. HD 현대중공업은 호위함, 이지스 구축함, 상륙함을 만들어요. 그런데 방산함정도 결국 배잖아요. 미포의 도크와 엔지니어링 인력을 방산 쪽에 투입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방산 분야의 매출 10배 확대에 물리적 기반이 될 수 있어요. 정리하면 현대중공업 그룹의 합병은 단순히 회사를 합치는 게 아니라 도크 효율화, 기술 통합, 비용 절감, 방산 확대라는 4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전략적 결정이라는 거죠. 네, 그럼 이번엔 합병 후 통합 HD 현대중공업의 규모를 보겠습니다. 오, 관련 숫자들이 있나 보군요. 숫자로 보면 확 체감이 될 것 같아요. 울산 미포만 일대에 위치한 통합조선소의 총 도크스는 현재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연간 건조 능력은 CGT 기준으로 전 세계 단일 거점 최대예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하나오션 거제조선소와 비교하면요?
삼성중공업은 거제의 도크 3기, 하나오션은 거제의 도크 3기를 보유하고 있어요. HD현대는 통합 후 울산 거점의 도크수가 이들 각각을 크게 상회합니다. 여기에 영암의 HD현대 3호 도크까지 합하면 그룹 전체로는 경쟁사의 2에서 3배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두세 배? 같은 나라 안에서도 이 정도 격차가 난다고요? 정말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초격차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그리고 합병의 진짜 힘은 선종 포트폴리오의 확장에 있어요. 자, 상세히 설명해 볼게요. 현대중공업의 합병 전 포트폴리오는 이랬습니다. 아, 그건 제가 정리해 볼게요. HD현대중공업은 대형 LNG선, VLCC, 초대형 컨테이너선, 군함정, HD현대미포는 PC선, MR탱커, 자동차 운반선, 중형 LNG, HD현대3호는 LNG선, 컨테이너선, 탱커. 네, 이제는 잘 아시네요. 근데 합병 후에는 이 모든 선종을 하나의 회사가 건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세계에서 이 정도 선종 커버리지를 가진 조선소는 없다는 거죠. 이게 선종 포트폴리오 확장 효과입니다. 그러게요. 선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떤 배를 필요로 하든 HD현대 한 곳에서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원스톱 쇼핑이네요. 이건 수주 경쟁에서 엄청난 장점이겠어요. 네, 훌륭합니다. 이번엔 합병 뉴스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HD현대 3호도 말씀드릴게요. 영암에 있는 조선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남해안에 갔다가 잠깐 본 곳이잖아요. 시청자분들에게도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HD 현대3호는 전남 영암에 위치한 대형 조선소로 LNG선과 컨테이너선 건조에서 특히 강합니다. 물론 현대중공업의 합병 대상은 아니에요. HD 한국조선해양의 100% 자회사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조선소입니다. 근데 왜 3호는 합병에 포함 안 시킨 거예요? 아, 그건 지리적 이유가 큽니다. 울산의 중공업 미포는 같은 미포만에 있어서 물리적 통합이 가능하죠. 중복되는 조직을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영암의 3호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물리적으로 도크를 공유할 수 없으니 합병 시너리가 제한적인 것이 가장 큰 이유죠. 아, 그래서 3호는 독립 운영하면서 그룹 차원에서 수주를 배분받는 구조를 유지하는 거군요. 앞에서 HD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사령부가 전략적으로 전체 신규 수주를 총괄 대표하여 받고 이를 안분하여 3호에도 수주 물량을 배정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역시 지용님, 정확합니다. 오늘 청명탕 몇 그릇 드신 것 같네요. 총명탕이요? 그리고 3호의 전략적 가치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아요. 영암이라는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울산이 동해안이라면 영암은 서남해안. 풍양, 조석, 물류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선종 건조에서 울산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암이 울산보다 지형적으로 유리한 점이요? 네, 울산은 동해에 있잖아요. 동해는 수심이 깊어서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대형 선박 건조에 유리하죠. 근데 영암은 달라요. 수심이 얕으면 대형 선박이 드나들기 위한 준설 비용이나 항로 관리의 난이도가 올라가지만 진수 공법에는 유리한 점이 있어요. 특히 부지가 넓어서 육상 건조 공법을 구사하기도 좋아요.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태풍도 자주 오고 특정 계절에 크레인이나 도색 작업에 영향을 많이 주는 돌풍이나 칼바람도 많이 불잖아요. 조선소가 울산에만 있는 것보다는 영암과 둔산에 조업을 하면 이런 지형적 특성으로 인한 조업 차질 영향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고요. 아, 그런 의미군요. 그리고 한 가지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HD 현대3호가 별도 상장이 아니라 HD 한국조선해양의 100% 자회사라는 거예요. HD 한국조선해양을 통해 3호의 실적이 연결 실적으로 잡히는 구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HD 현대 3호가 유럽 선주와 초대형 LPG 운반선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그룹 전체 수주를 중간지주사가 일괄 수주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HD 현대 3호도 특정 선종을 별도로 수주하면서 그룹 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조선소 이야기도 해볼게요. HD 현대그룹은 한국 밖에도 생산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느 조선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예요.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은 해외 기지가 없나요? 물론 최근에 한화오션은 미급 필리조선소를 인수했죠? 이건 12편에서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거제 단일 거점이에요. 반면에 HD현대는 두 곳의 해외 기지를 운영합니다. 두 군데나요?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 해외 조선소는 필리핀 수비크, HIHIC 필이라고 해요. 2025년 9월에 재가동을 시작했고 연간 열척 규모의 생산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가동이라는 건 한동안 멈춰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혹시 가동이 중단되었던 이유가 예전에 있었던 조선업 불황인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수빅조선소는 상징적인 의미가 커요. 특히 한미동맹,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중요한 거점이에요. 필리핀은 남중국해와 접하고 있고 그래서 오랜 기간 미 태평양 함대의 정비기지 역할을 해왔던 곳입니다. 아,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군요. 결과적으로 수비크는 방산이랑도 연결되는 거네요. 그래서 필리핀과의 호위함 수출 계약이 여기서 나온 거군요. 오늘 좋은 거 많이 배워가요. 네, 지용님은 학구열이 대단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조선소입니다. 베트남 현대 비나신, HVS. 여기도 확장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해외 기지들의 전략적 가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도 알 것 같아요. 아마 원가 경쟁력이겠죠? 아무래도 인건비가 한국보다 낮으니까요. 맞아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원가 경쟁력 확보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한국 내 도크가 가득 찼을 때 오버플로우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생산 유연성 확보입니다. 이건 특히 국내에만 조선소가 있는 삼성중공업과의 결정적 차이예요. 삼성은 거제 하나뿐이니까 가동률이 실질적인 풀캐파인 현재의 117%를 넘기면 물리적으로 더는 건조할 수가 없어요. 반면 HD 현대해군은 해외로 넘길 수 있다는 옵션이 있는 거죠. 현재 한국조선해양그룹의 가동률은 106.1%입니다. 100%를 넘는다는 건 정상적인 근무 시간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잔업과 특근이 일상화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2026년 신규 수주 목표가 233억 달러입니다. 2025년 실적 181.6억 달러에서 28% 더 높은 목표를 잡았어요. 233억 달러면 원화로 30조 원이 넘잖아요. 한 해 수주만으로 30조? 이건 자신감의 표현인가요? 아니면 시장이 정말 그만큼 좋은 건가요? 둘 다예요. 시장이 좋은 것도 맞고 HD현대가 선종 포트폴리오가 넓어서 다양한 시장에서 동시에 수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기도 합니다. LNG선만 좋은 게 아니라 탱커도 좋고 컨테이너선도 좋고 방산도 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최근 실적들을 보면 HD현대가 5년 연속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했어요. 이 트랙 레코드가 시장의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현대중공업 그룹의 구조는 얼추 다 설명한 것 같아요. 자, 오늘 HD현대그룹의 설계도를 봤는데요. 핵심 키워드 5가지를 같이 정리해봐요. 네, 좋습니다. 첫째, 지주사와 중간 지주사, 개별 조선사라는 3층 구조, HD 현대 지주, HD 한국 조선해양 중간 지주 사령부, 조선소들 전투부대. 기억하시죠? 둘째, 합병의 4가지 이유. 도크 효율화, 기술 칸막이 제거, 비용 절감, 방산 수직 계열화. 셋째, 초격차 생산 규모. 그룹 전체 생산 능력이 경쟁사의 2, 3배. 수주 잔고 135조 원. 넷째, 해외 기지. 필리핀 수비크, 베트남 비나신. 덕분에 원가 경쟁력과 생산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 다섯째, 5년 연속 수주 목표 초과. 2026년 목표 233억 달러. 그동안의 트랙 레코드가 곧 신뢰. 이 5가지가 HD 현대그룹이 세계 1위인 이유의 뼈대예요. 앞으로 HD 한국조선해양 보고서를 보실 때 이 5 키워드를 떠올리시면 큰 그림이 바로 잡힙니다. 자, 이제 HD그룹의 설계도를 봤으니 이제 내부 엔진을 열어볼 차례입니다. HD 현대중공업 엔진 기계사업부. 세계 대형 엔진 시장 점유율 35%, 부동의 1위. 그리고 2035년 방산 매출 10조 원, 현재의 10배. 이걸 어떻게 달성하려는 건지 구체적 로드맵이 있어요. 그리고 미 해군 함정 MRO 진출, 필리핀 호위함 수출, 아비커스 자율운항 기술,
2부에서 HD 현대그룹이 조선소에서 방산 기술 기업으로 변신하는 현장도 봅니다. HD 현대 2부도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이요.